그래서 네, 마비로 아팠던 썰. 이게 또 왜 그러냐면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내가 아팠던지 말던지 뭐 남들이 뭔 상관이야. 내 인생 망하는 거지 뭐.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고지식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독립적이잖아요. 그리고 아파서 너무 힘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아팠던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되게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없게 다쳐가지고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한 2달 정도 못 걸었어요. 이제 좀 정상생활 할 수 있겠다 싶었던 게 한 3-4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뭐 내가 되게 위험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뭐 어디 떨어지거나 부딪히고 그랬던 것도 아니야.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루아침에 내가 아니게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머리로는 알지. 뭐 우리는 뭐 언젠가 죽고 다치면 장애인이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누구든지 알아요. 아는데 그것이 얼마나 피부로 와닿느냐는 굉장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걸 굉장히 와닿게 느꼈거든요. 저는 진짜 운동을 늘 그냥 중간 이상은 했어요. 몸을 움직이거나 몸을 다루고 뭐 건강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항상 건강한 축이었어요. 저는 체육을 제가 못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내 몸이 안 움직인다?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물론 뭐 열나고 아프고 알지 그런 거 아는데 예를 들어 뭐 깁스 한 번 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번도 그렇게 내가 내 몸을 가눌 수 없다. 움직일 수 없다. 어디 갈 수 없다. 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태어나서 한 번도 없었다는 거야, 살면서.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진짜 하루아침에 마비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그 전날에 열이 막 엄청 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보통 열 나면 지끈지끈 으슬으슬 몸이 왜 이러지? 이러다가 그러다 좀 많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어떤 느낌이었냐면 몸에서 뭔가 기운 같은 게 빠져나가는 쎄한 느낌? 몸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때 또 주말이었고 너무 늦은 밤이었어요. 그때 막 새벽 1시인가 2시인가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졸리고 그러니까 일단 잤거든요. 자고 일어났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눈을 딱 떴는데 눈 뜨자마자 사람이 그냥 뒤척뒤척하고 기지개도 켜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몸이 좀 이상한 거야. 근데 이상하다는 느낌이 한 방에 바로 막 이상하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하는 그런 느낌? 뭔가 이게 안 돼. 그 핸드폰을 찾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핸드폰이 잘 안 쥐어지는 거예요. 제가 제 손을 이렇게 보잖아요. 손을 이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막 무섭다, 공포다 이런 느낌도 느낌인데 그런 느낌조차 안 들어. 그냥 거기에 시작을 해서 이게 며칠에 걸쳐서 마비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신에 걸친 마비가 시작된 거죠. 손가락이 잘 안 움직였다가 팔을 쓰는 게 힘이 안 들어가니까 물통이나 컵 같은 거를 놓치고 그렇게 되고 점점 아래로 내려가더니 다리가 마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잘못 팔 대고 자면 가끔 피 안 통한다는 말 쓰잖아요. 막 엄청 주나가지고 내 팔 아닌 것 같고 안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안 돼요, 팔이. 다리도 사람이 걸을 때 다리를 내딛어야 걷잖아요. 이게 안 돼요. 발을 앞으로 뻗는 게 안 됐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것저것 찾아봤거든. 근데 정신은 너무 멀쩡해. 몸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멀쩡한 정신으로 점점 죽어가는 그런 느낌? 처음에는 걸음걸이가 되게 어눌했어요. 다리가 잘 안 움직여서. 보폭을 앞을 내딛어야 보폭이 가능한데 내딛는 게 안 되니까 어정쩡하게 걷게 돼요. 근데 점점 그 보폭이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제 발의 반만큼만 걸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신발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걷잖아. 신발보다 보폭이 더 크잖아. 근데 신발이 이렇게 있는데 보폭이 내 신발의 절반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발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이게 최선이었어. 근데 이것도 그나마 이렇게 걷다가 점점 더 마비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다리 양쪽에 내 몸을 지탱하는 힘 자체가 마비로 힘이 안 들어가서 그냥 주저앉아요. 걸으면서 주저앉아. 걸으면서. 하나 보들보들 둘 보들보들 셋.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답이 없는 거예요. 진짜 이 뭐 알아야 되잖아. 이게 왜 아픈지를 알아야 되고 입원을 했죠. 입원을 하려고 뭐 세브란스니 뭐니 뭐 찾아보고 뭐 이것저것 해보고 하는데 뭐 추측되는 것도 없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인 것 같다. 신경계통 일종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엑스레이, CT, MRI, 피검사에 각종 모든 검사 뭐 다 해봤는데 전부 정상이래.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하니까 마지막이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 해서 했던 게 척수천자거든요. 근데 그걸 해도 정상이 나왔어요. 돌아버리겠는 거야. 나는 지금 당장 못 걷고 자꾸 주저앉고 있는데 여기서 더 마비가 진행이 되면 화장실을 못 가린다 그러거든요. 거기까지 진짜 가기 싫었거든. 그래서 진짜 돌아버리겠는 거야. 그러면서 세브란스 의사가 하는 말이 신경 쪽으로 발병률을 모르는 병이 엄청나게 많다고. 사실 지금 현대의학으로 밝히는 게 굉장히 일부고 특히 신경 쪽은 정말 극소수밖에 밝혀지지 않았고 당신처럼 영문도 모르고 아파서 검사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검사도 없고 더 이상 밝혀낼 수 있는 원인도 없고 쓸 수 있는 약도 없어서 그냥 그대로 집에 가는 사람이 정말 많대. 처음에는 길랑바레인 줄 알았어요. 길랑바레 증후군이라고 특정한 어떤 감염이 진행이 되면 그 감염 때문에 마비가 오는 증상이거든요. 원인도 모르겠고 근데 병원에서는 너 손 쓸 수가 없다. 길랑바레면 내가 길랑바레 관련해서 약이라도 처방해주면 너 길랑바레도 아니다. 너 집에 가라. 해가지고 다리를 절고 마비가 오는 그대로 그냥 집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짧은 병원 생활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마비라는 게 안 움직인다 이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같이 왔어요. 처음에는 뭐야 왜 안 움직여 이랬는데 나중에는 자결통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뜨거웠어요. 제가 수족냉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이 굉장히 항상 차가워요. 한여름에도 수면 양말을 신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발이 차가운데 발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뜨거운 대야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 같았어. 이걸 자결통이라고까지는 할 수 있나? 아무튼 너무 발이 뜨거워. 근데 실제로 만져보잖아? 그럼 발이 안 뜨거워. 기가 막혀버리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진짜. 발이 너무 뜨거운데 안 뜨거워. 얼마나 뜨거웠냐면 뜨거우면서 저릿저릿거리는데 발은 안 움직이고 찌르는 것 같았어. 너무 뜨거우면서 찌르는 느낌? 아프니까 자다가 깨요. 이게 너무 그러니까 울트라셋이라고 진통제 중에 가장 강한 진통제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 처방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약국에서 받을 수 없는 약이 울트라셋이에요. 근데 그걸 처방받아서 몇 달을 먹었던 거죠. 쓸 수 있는 약이 없대. 언제 좋아져요? 모른대. 병명이 뭐예요? 모른대. 저는 그 마비가 어디까지 올까요? 모른대. 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른대. 집에 가래. 집에 갔어. 발이 막 찢어지는 것 같고 너무 아파. 자다가 깨. 울어. 자다가 깨고 막 울면서 기어가서 울트라셋을 주섬주섬 챙겨 먹고 기절하고 그랬었어요. 운동하고 모델하고 16개국을 돌아다니고 혼자서 막 여행도 다니고 창업한다고 막 한창 물건 사입해서 이제 이런 창업을 해야지 라고 했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생각해보면 병원 침대에 누워서나 이렇게 마비된 몸을 딱 가만히 이렇게 뉘어서 집에서 가만히 있어서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내가 뭘 놓쳤을까? 내가 살면서 아쉬운 게 뭘까?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창업을 못했네. 오픈 못하고 죽는구나. 그래도 최선을 다했지. 그거랑 또 하나는 연애 못 해봤는데? 후유증이요. 후유증은 후유증을 극복한다 뭐 이런 거까지도 애매한 게 그냥 정말 너무 서서히 좋아졌어요. 너무너무 서서히. 진짜 무슨 존버 그래프 마냥 진짜 서서히 확 또 서서히 확 또 서서히. 그리고 또 후유증이 뭐냐면 뒷목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지금 아직도 그게 있거든요. 뒷목이 너무 뜨거워. 열이 나는데 뒷목에서 열이 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후유증이라면 제가 과부하가 걸리거나 화가 나거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과부하가 걸리면요. 뒷목에서 열이 나면서 두통이 오고 좀 대략적으로 몸이 좀 멍해져요. 그 한 번은 세브란스 정기검진 갔다가 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근데 대기하다가 발작 같은 게 왔어요. 그게 뭐였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뭐 공황장애 발작이랑 몸 마비랑 같이 올라간 건지 아니면 뭐가 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숨이 안 쉬어지면서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몸은 마비가 되니까 못 움직이게 생각
이렇게 껄떡껄떡 이러고 있는 거지. 세브란스 대기 의자에 앉아서. 근데 진짜 이러다 죽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정신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야. 이러다 내가 넋을 놓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들부들 손을 올렸어. 하니까 손을 올리니까 그제서야 간호사가 보지. 근데 간호사가 내 손을 올린 날 보고 내 얼굴 보니까 내 얼굴이 정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머 이게 간호사가 뛰어와. 그래서 괜찮으세요? 이러는데 제가 숨이 안 쉬어져요. 이러니까 이래가지고 환자분 진정하시라 이렇게 하고 휠체어 가져와서 휠체어에 막 병원 관계자분들 막 이렇게 끌어올리고 어떻게 해서 앉혀주셔가지고 휠체어에 앉은 채로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게 되는데, 근데 그 상태에서 하다가 기진맥진하고 이제 기억이 안 나. 결국 의사를 보러 갑니다. 보러 가서 얘기를 또 하는데 너는 너무 정상이다. 약간 이 검사는 좀 약간 깐당깐당하긴 하다. 뭔가 이상하긴 하다. 그치만 범주는 정상 범주 아니다. 너 정상이다.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뭐 너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랑 몸에 마비가 오는 거랑 구별 못 하겠어? 이게 안 되는데? 못 걷는데? 내가 그걸 구별 못 하겠어. 그거 내가 안다. 아니다. 다르다. 내가 스트레스나 공황이나 이런 것도 다 겪어봤는데 분명히 다르다 했더니 그때서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신경이랑 자가면역 질환 쪽은 밝혀지지 않은 게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모른다. 미안하다. 모른다. 근데 검사 결과 전부 다 정상이다. 그래서 그 와중에 어쨌든 내가 아픈 이걸 증명해야 되잖아. 나를 아프게 한 그 식당 주인한테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을 했어요. 너희 식당에서 나온 음식 먹고 이렇게 된 거다. 정확히 그때 이렇게 됐다. 그때 그렇게 돼서 열이 나기 시작했고 이거는 원인 규명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얘기했더니 나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변호사한테 식당 주인 개소리 하지 말라고, 소설 쓰지 말라고, 법대로 하시면 맘대로 해보라고, 개소리 하지 말라고, 진짜 정확히 그렇게 그러니까 뭐 이거 보상이고 나발이고. 그래서 변호사분한테도 보상이면 치료비면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법적으로 치료받고 그런 걸로 하려면 병원에서 정확한 소견서가 있어야 된대. 너는 무슨 병이야? 라고 병명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병의 원인은 이거야. 그게 있어야 되는데 병명을 모른다잖아. 나보고 건강하다잖아. 그러니까 이걸 밝혀낼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신청을 못하는 거야. 답이 없어. 그냥 진짜 답이 없는 상황이었어.